지금 앞에서 두 개를 끝냈어. 경우의 수 구조도 하고 순열 구조도. 유연이 꼼꼼히 보면서 100% 다 잘 이해했어? 아직 못했어? 빨리 해. 아주 강해질 거야. 그럼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목차를 쓱 살펴보자. 한번 마음으로 읽어봐. 내가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계속 경우의 수, 결국에는 조합도 순열도 경우의 수잖아. 그래서 이 분류라고 하는 것과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두 단어라는 거. 잊으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증가함수, 뭐 조건에 맞는 합성함수의 개수, 교란수, 그다음에 12각형에서 물어보는 여러 가지들, 대각선의 개수, 내부에서의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 외부에서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수, 그다음에 어느 한 변을 공유한다, 공유하지 않는다, 두 변을 공유한다, 그런 삼각형의 개수, 그다음 대각선을 그었을 때 그 내부에 생기는 공간의 최대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정 12각형에서의 정리는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의 개수, 세 변이 다른 삼각형의 개수, 직사각형의 개수,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 정삼각형의 개수, 이런 거. 서린이는 이것을 내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면 그걸 일반화시켜서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꼭 일반화시킨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색칠하기, 자리 앉히기, 이거는 뭐 헌법 제 15조 8항에 보면 학교 시험에 나오게 돼 있는 거라서. 그지? 색칠하기하고 자리 앉히기는 수능에서는 좀 나오기는 좀 거시기 하다요. 워낙 뭐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특정한 점을 포함하지 않는 직사각형의 개수 또는 특정한 점을 포함하는 뭐 직사각형의 개수, 그 다음에 두 점을 이었을 때 그 거리가 무리수인 개수, 그 다음에 공간 분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분할 플러스 분배. 이 분할이라고 하는 건 조짝이지? 조짝이.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 함수의 개수, 토너먼트와 리그전. 이 토너먼트가 이게 바로 이 분할이야. 8명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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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으로 조를 짠다. 그러면 8C, 6C, 4C, 2C 나누기 4팩. 이렇게 짜는 거. 이게 토너먼트인 거야. 그지? 리그전은 그냥 8C2겠지? 리그전. 한 게임씩 한다면. 뭐 두 게임씩 한다. 홈앤어웨이 방식이다. 그럼 8C 곱하기 2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2항 정리하고 C의 계산 7가지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조합에서의 강의는 요거는 없어. 요거는 별도로 다시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중복조합까지 하면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다 끝날 것 같아.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쭉쭉쭉 넘기면서 문제 풀면서 한번 최대한 나가보자.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거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경우의 수의 핵심은 분류와 여사건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달려보자. 자, 조합 첫 번째 나오는 건 당연히 C의 계산법이지. 그지? 이렇게. 첫 번째 문제 빨리빨리 한번 풀어보자. 부분집합은 초대하는 거지, 그지? 1은 꼭 들어가야 돼. 2는 밖으로. 그럼 3, 4, 5, 6, 7, 8 중에서 4개만 여기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6시4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6시4다 금방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키가 모두 다른 10명의 학생 중에서 1주에 들어갈 5명을 뽑고 2주에 들어갈 3명을 뽑는데 1주에 들어가는 5명의 키가 2주에 들어가는 3명보다 무조건 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되게 어려워 보이지? 되게 쉽지 사실은.
이거 그냥 10, 18이지. 30 이해돼? 10명 중에서 8명을 뽑게 되는 순간 그 8명을 분리하는 게 한 가지로 딱 결정되잖아. 그래서 10, 18 곱하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그 다음 31 팩토리얼 곱하기 69 팩토리얼은 100 팩토리얼의 약수인가? 이거는 유연아 뭘 물어보는 건지 알겠어? 잘 몰라?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 봐봐. 100C 69 이거 계산 어떻게 해? 100 팩토리얼 69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뺀 31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 그지? 근데 이것이 너희들 이게 분수로 나올 수 있겠어? 100명 중에 69명 뽑는 경우의 수가? 정수로 나오지? 그 말은 이거랑 이거랑 철저하게 약분이 돼서 이게 1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이거의 약수다. 바로 이것은 이걸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야. 그지? 기본 개념은 항상 가장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 그럼 벌써 3개 끝났네? 또 문제 보고. 이것을 전개할 때 서로 다른 세 문자로 이루어진 항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것을 전개했다고 잘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A, B, C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앞에 개수가 뭔지는 모르지? 그건 관심 없어. 근데 여기 각각 1씩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얘가 3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항으로 따졌을 때 이거 전부 전개하면 이렇게 3개의 문자로 된 것은 항의 수가 몇 개냐 이러면 이건 너무 심플하잖아. 그지? 5C3 이러면 되지? 5개 중에 3개의 문자를 뽑으면 되잖아. 끝났고. 그 다음 이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2개의 선분 위에 5개의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3개를 고르고 여기서 3개를 골라서 이걸 1대1 대응을 시켰을 때 교점이 2개가 생기도록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이 모양새를 좀 더 키워볼까? 얘하고 얘를 고르고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를 골랐다고 쳐봐. 그럼 우리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왼쪽에 있는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고, 그지? 작업의 연속은 곱사건이라고 그랬지? 여기서 3개 고르는 거나 여기서 3개를 고르는 거나 독립이거든. 이 중에서 3개를 고르고 이렇게 골랐단 말이야. 그런 한 예를 들은 거야. 그런 다음에 이것을 선분을 1대1 대응을 시킬 때 교점이 2개가 생기는 경우가 몇 가지 있나? 몇 가지 있어? 유연이 몇 가지? 첫 번째,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또 어떤 경우가 있어? 이거밖에 없어? 어떻게? 이렇게 2가지밖에 없지? 더 없잖아. 어디? 이거 말고 또 있다고? 진짜? 다시 한번 그럼 화내보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이번엔 노란색으로 어떻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있고, 그지? 또 있어? 없는데? 없지? 없어. 그래서 그럴 때마다 2개씩 생기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 되네. 근데 만약에 저 문제를 처음 봤어. 어. 어떤 이렇게 세 개씩 뽑았을 때 두 개만 생긴다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럴까? 어느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아? 여기서 3개를 이렇게 뽑고 여기서 이렇게 3개를 이렇게 뽑았다고 해봐. 마찬가지 아니야 이 원리가? 이렇게 긋고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또 어떤 경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걷는 경우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아? 얘하고 얘하고 다를까? 똑같이 두 가지 생기지 않겠어? 이 거리만 차이가 나지 점의 위치는 똑같은데. 그지? 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게 되는 거지. 이게 C의 운용이야. 이런 거. 또 볼까? 자. 이 문제는 저쪽 화정 지역의 백석구에서, 백석구라니, 백양고지? 백양고에서 문제가 나왔었던, 화정고에 나왔던 문제야. 그러니까 넣어놓은 거야. 두 점을 지난 직선이야. 선분이 아니다. 선분이면 이 20개의 점에서 두 개를 고르면 되지. 직선은 뻗어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전체 개수를 우선 세보면은 20시 2개만큼의 선분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 이 안에 다 들어있지. 그지? 그럼 그 5개 중에 2개 고르는 건 다 빼줘야 돼. 일단 다 털어주자고. 왜? 여기선 직선이 몇 개밖에 안 생겨. 한 개밖에 안 생겨. 근데 이거 다 털어주는 대신에 플러스 1은 해줘야지. 직선 하나는 생기잖아. 이런 게 몇 개 있어? 4개가 있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곱하기 4에서 다 털어준 다음에 나중에 플러스 4만 살짝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냐? 아니 이거 계산해준 다음에 나중에 플러스 4를 나중에 해주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게 또 있어? 이 4개 중에 고르는 거 있지 않냐? 그지? 밑에다 써야 되겠다. 빼기 4C 다 털어주자고.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잘 봐야 돼.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만 있다고 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 여기도 있지 이게? 6개, 7개. 또 있나? 8개, 9개. 자, 그거 다 털어자. 그 대신 나중에 플러스 얼마나 해야 돼? 2는 해줘야 될 거야. 그 다음 이번엔 뭐가 있어? 3개가 한 직선에 있는 거 있지? 그게 몇 개 있나? 세보자. 하나, 둘, 셋, 그 다음 넷. 더 있어? 그래서 애들이 다 틀렸어. 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도 있잖아, 여기.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이런. 그지? 여기서 애들이 대부분 다 틀렸던 것 같아. 기억이. 10몇 년 전 문제인데. 따라서 역시 마이너스 3C 한 다음에 그런 게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다고. 그런 다음에 플러스 8은 해줘야지. 한 개씩 따다닥 생기니까. 이것도 일종의 여사건 같은 컨셉이야. 그지? 그럼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우선 전체 생각해 볼 건 20C 3이지. 근데 20C 3인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또 마찬가지야. 이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이건 다 빼줘야지. 삼각형이 한 개도 안 생겨.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 그런 게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4개 있었지? 이건 더해줄 게 아예 없어. 그 다음 이번엔 4개의 점이 일직선에 있는 것 중에 3개를 고르는 거. 그거 다 빼줘야지. 그거 9개 있었지? 그 다음 3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것도 이거 다 빼줘야지. 그건 8개 있었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건 여사건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풀면 될 일이다.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자,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여기서 3개의 수를 임의로 선택을 했을 때,
그 세 개의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K래. 보통 이 수능을 보다 보면 좀 낯설게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많이 내려. 그러면 머릿속에 빙빙 돌아. 이게 대체 뭔 소리인가? 설이나. 그럴 때는 꼭 어떤 짓을 해봐야 돼? 노가다를 통해서 추론해봐야 돼. 무슨 뜻인지. 한번 해보자. A3이라는 건 대체 뭘까? 가장 작은 수가 3인 경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뽑아야 돼? 작업을 할 때. 삽을 먼저 잡아 끌어서 갖다 놓은 다음에 몇 개 중에서 47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되지. 그래서 이 A3는 47C2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문제 뜻이 뭔지가 다가오지. 이게 바로 노가다를 통한 추론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AK 할 때 K라고 하는 건 얼마에서 얼마까지 들어가? 가장 작은 수는 1부터 어디까지? 48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럼 이 노가다를 통해서 추론한 이 결론을 가지고 시작해보자. A1은 몇 가지? A1은 1 뽑아놓은 다음에 49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지. 그래서 이건 49C2가 될 거야. 맞냐? 그럼 A2는 48C2겠지. A3은 47C일 거야. 그지? 그런 다음에 A의 48은 그건 어떻게 되겠어? 48이라는 건 48을 뽑은 다음에 2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2C가 될 거라고. 문제 뜻 파악했어? 자, 이거 전부 더하는 거 한번 해보자. 이거 전부 더하면 뭐 나올까? 한 번에 안 나오나 이거? 이거 더하면 바로 뭐가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나?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해가 안 돼? 야, 5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오잖아, 이게? 그럼 거기에서 최소값은 1부터 48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다른 거 나올 거 있어? 그래서 바로 53이 나와야지. 사실은 정상인 건데. 그지 않아? 이해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경우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건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저 봐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건 뭐를 계산하는 거냐면 2C 플러스 3C 플러스 4C 플러스 5C 플러스 점점점점점점 플러스 49C2 이걸 계산하라 이건데 경우의 수 포제에서 파스칼의 삼각수 우리 배우지 않았어? 기억나? 네모 컨비네이션 별 플러스 네모 컨비네이션 별표 플러스 1이다. 바로 이럴 때 발생하는 거지. 어느 때? 이거하고 이거하고 하나 차이 나고 이거하고 이거 같고 그지? 이거하고 하나 차이 날 때 이때 벌어지는 일이지. 그때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 네모가 네모보다 하나 더 큰 네모 플러스 1로 변하는 동시에 둘 중에 어떤 거 쓴다? 큰 거 쓴다.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을 하라고 했던 거야. 그지? 이거 봐봐. 방법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2C는 뭐와도 같지? 3C 3과도 같지 않아. 어차피 1. 그런 다음에 이걸 점화를 시켜봐. 쓱 어떻게 돼? 4C 3 맞냐? 이거 쓱 점화시키면 어떻게 돼? 5C 3이냐? 그럼 쓱 점화시키면 뭐가 돼? 6C 3이냐? 점점점 올라가면 그러면 쓱 계산하면 그럼
50시 3이, 아니 50시 3이 되는 게 보이냐? 그냐 안 그냐? 이렇게 해서 C의 계산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너무 간명해서, 그지? 응. 응. 어떤 거? 저거 바로 24. 1부터 50까지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뽑았을 때 A3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값이 3인 경우지. 그럼 그런 경우는 3을 먼저 끄집어낸 다음에 나머지 4부터 50 중에서 2개를 끄집어내면 된다. 이거 이해됐어? 그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끄집어내면 최소값이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형성돼? 1부터 48까지 형성되지. 그잖아.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A48까지 전부 더하면 그럼 전체의 경우가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1부터 50까지 수 중에서 3개를 끄집어냈을 때 최소값이 1부터 48까지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왔잖아. 그럼 이게 전체 집합 아니야. 그럼 50시 3이지. 1부터 50까지 수에서 3개를 끄집어내는 전체 집합의 개수는 50이 3개니까. 오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꼼꼼히 생각을 해봐. 느낌표가 따다닥 붙어. 어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선지야,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 아니야? 1, 2, 3, 4, 5라는 집합이 있어. 그럼 이건 원소의 개수가 5C 0개부터 어디까지 있어? 5C 5개까지 있지. 그럼 이거 전부 더하면 뭐 나오겠어? 전체 집합이 나오니까 2의 5승계 아니야? 이 발상하고 똑같은 생각이지. 그지? 그럼 이번에는 BK는 뭐라고 했나봐. BK는 거꾸로 반대로 뭐야? 최대값, 가장 큰 값이지. 그럼 가장 큰 값은 어디서 어디까지 형성돼? 1, 2가 최대가 될 수는 없어. 3부터 어디까지? 50까지겠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또 한번 들어보자. B5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세 개의 수를 끄집어냈을 때 이 5가 최대가 되도록 하래. 최대. 그러면 5를 먼저 쓱 끄집어내서 여기다 갖다 놓은 다음에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되지. 그지? 그러면 이 B의 집합은 결국 어디서 어디까지야? B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B50까지지. 이거 전부 다 더하면 먹었어. 53이겠지. 그지? 그렇게.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이용해서 파스칼의 삼각수. 근데 여기서 난점이 하나가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요 생각이 안 나면 점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단점이 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되더라. 그 다음 C의 운용을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C의 계산, C의 운용. 이건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넣는 거야. 어느 대학 수학과 1학년 학생은 교양 과목 5과목. 여기 있네, 여기. N, B, C, D 이렇게. 그지? F, G, H, I, J, K는 전공 과목이래. 근데 그 중에서 5과목 중에 2과목을 수강을 해야 되고 6과목 중에 3과목을 수강해야 된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5C 곱하기 6C 3이지. 교양과 전공은 독립사건이니까. 근데 그렇게 문제를 낼 리가 없잖아. 어떤 조건이 있어? 교양 과목 N, B는 동시에 들을 수가 없대. 딱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빠지면 되잖아. 그러면 교양 과목을 듣는 방법은 여사건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뭐겠어? 5C 2 빼기 1이겠지. 그래 안 그래?
전공 과목은 이거 3개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것만 제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그건 몇 개겠어? 6C3에서 얼마를 빼면 돼? 이 2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곱하면 되겠지. 독립사건인데.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또 뭐야? 여사건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독립사건이라는 거. 이 2가지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낸 거라고. 4점짜리였어. 풀만하지? 별거 없잖아. 근데 설이나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그 수능의 경향이 약간 달라져서 준킬러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울 거야. 분류라고 하는 거를 꼭 해야 될 거야. 어쨌든 이러하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목차 조합의 운용.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분류와 해석관을 생각하라. 이렇게. 자, 증가함수와 관련이 있다. 이게 왜 증가함수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 주사위, 여기 나와 있는 주사위 4개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 D라고 할 때, 좀 키워야 되나? 항상 이걸 만족하래. 그러면 이 C의 운용이 능숙하려면 이걸 보자마자 6개 중에서 왜 6개야? 1, 2, 3, 4, 5, 6이거든. 그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4개를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돼? 자동 결정이 확 돼버리고 말지. 그지? 그래서 우린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그래? 이걸 증가함수라고 그러지? 이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 이게 C처럼 생겼잖아, 꺽쇠가. 그지 않아? 이 꺽쇠 이거 A, B, C, D 이럴 때 이 생겨 먹은 게 C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지? 6C4. 근데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두 번째로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여기 1, 2, 3, 4가 이렇게 있고 여기 1, 2, 3, 4, 5, 6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인데 뭐라고 조건을 붙이냐면 xi보다 xj가 더 크면 fxi보다 fxj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걸 우리는 이거 ij. 그러니까 총 쏘는 아이 키가 더 크면 그 총 쏘는 아이가 맞춘 아이도 키가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걸 증가함수라고 그러지. 여기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 C처럼 생겼거든. 바로 보자마자 뭐라고 해야 돼? 6C4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머릿속에 동시에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나는 이 벤 다이어그램 나오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화살표를 쏘아놓은 상태에서 이 화살표를 고정시킨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 그럼 이거 화살표를 고정한 상태에서 1, 2, 3, 4, 5, 6을 바깥으로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 똑바로 서. 일렬로 똑바로.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한 다음에 6개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돼? 4개를 고르면 여기 자동으로 결정되잖아. 크기 순서를 넣어야 되니까. 그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문제를 간단히 내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그냥 낼 리가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낼 거냐? 이렇게 낼 거야. A 어떻게 할까? B, C, D 이렇게 한 다음에 장난질을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장난질을. 이렇게. 갑자기 얘 때문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눈인데 이 순서대로 되도록 하라는 거야. 유연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삐용. 생각이 안 나? 도현이 어떻게 할 거야? 선재는 알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분류하면 되잖아. 얘들아, 이 크거나 같다. 여기 몇 가지 경우 있어? 2가지. 여기 크거나 같다. 몇 가지 경우야? 2가지. 그지?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가 되겠어? 2 곱하기 4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류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A, B, C, D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럼 이것은 뭐가 되겠어? 6시4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이번엔 A와 B가 같고 맞냐? 묶으면 되지 그럼. B, C B하고 묶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C, D 이렇게 되는 경우 맞냐? 그럼 이건 6개 중에 3개 뽑으면 되지. 그래서 6시3 이렇게 되고 안 풀릴 때는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게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야. 내가 자꾸 분류를 강조하는 이유야. 이번엔 어떤 경우가 있냐면 A와 B는 B가 더 큰 상태에서 C와 D가 이렇게 같을 때 그럼 묶으면 되지? 그럼 이건 몇 개야? 6시3이겠지. 그지? 그 다음 네 번째 이번엔 A와 B가 같고 그 다음에 C와 D가 같을 때 이렇게 해서 드디어 분류 이걸 포제라고도 한다고 그랬지.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그거 아니면 요거 이것은 6시2가 되겠지. 됐느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 숫자 좀 세봐. 어떻게 돼? 60까지 나오냐? 70까지 나오는데 산수 계산 좀 잘해. 70까지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되더라. 됐어? 이렇게 분류해서 풀면 돼. 근데 이거는 중복조합에 가서 더 세련되게 푸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윗단계의 개념이 하나 더 있어. 저기 아직 수능에 안 나왔어 설이나. 그건 그때 설명을 할게. 우선 여기까지만. 4가지가 있거든 이걸 푸는 방법이. 근데 너무 많은 걸 해주면 니들 머리가 어지러질 것 같아서 천천히 할게. 우선 2개만 확실하게 알아두자. 그래서 증가함수와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방법이 있어. 나중에 깜짝 놀랄 거야 이걸 풀 때. 왜 그러냐면 이게 살짝 문제만 보여줄게요. 왜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2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잘 봐.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건 몇 가지로 분류해야 돼? 이건 8가지로 분류해야 돼. 물론 그렇게 해도 풀 수 있지. 근데 눈으로 싹 보고 한 번에 확 푸는 방법이 있어 원래.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주겠다. 오케이? 중복조합에서. 그럼 이 문제 뭐 이거 너무 웃기잖아 이젠. 그지? 방금 전에 풀었던 거잖아. 빨리 넘어가자. 그 다음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4자리 자연수라고 했어. 4자리 자연수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1000의 자리가 100의 자리 숫자보다 이렇게 커져야 된대. 그리고 1의 자리보다 10의 자리가 더 커져야 된대.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증가함수. 그럼 여기 자릿수에 들어갈 것은 유연아 0부터 9까지가 있지. 몇 개의 수가 있어. 그때 항상 이런 정수 문제 나오면 뭐 때문에 니들 헷갈리게 돼? 이 0 때문에. 이 0 때문에 틀리게 될 거야. 왜냐면 0이 앞으로 오면 네 자릿수가 안 되거든. 근데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이건 10C2야. 0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이 문제는. 왜 그럴까? 어차피 0하고 9 뽑으면 9, 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동 결정됐어. 0이 들어갈 일이 없다니까. 그럼 번호 몇 개 남았어? 8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2개. 작업의 연속은 곱사건이다. 곱하기 얼마? 8C 이렇게. 끝.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가 출제를 한다면 학교 시험에
수능에서는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안 나올 거고 설이나 이거는 일반화시켜서 나올 수 있어. 네모칸이 n개라고 할 때 뭐 8개라고 할 때 뭐 더 숫자를 늘려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왜? 여기에서 유연아 10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안 되는 게 있지. 그게 몇 가지요? 01, 02, 03, 04, 09까지 9개지? 그거는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제는 8개 남았으니까 8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2개 고르면 되겠냐? 됐어? 끝. 바로 요런 것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라고. 0이 들어오는 경우. 오케이? 9C를 곱해줘도 다 맞아. 어떻게? 그 10C 마이너스 9 대신에 어. 9C 써도 상관없어. 아, 이거를 도현이는 이렇게 풀겠다고? 9C를 하겠다? 0 빼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9C를 하겠다는 얘기는 1부터 9 중에서만 2개를 뽑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건 거꾸로 플러스를 해야지. 10, 20, 30, 40, 90. 오히려 9를 더해줘야 되지 않아? 근데 작은 숫자부터 배열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작은 숫자부터 배열하는 거지. 그러면 10을 뽑아도 0, 2, 1로 가지. 이 순서대로 커져야 되거든. 그럼 1과 0을 뽑으면 어떻게 해야 돼? 0, 1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 그건 네 자릿수가 안 되잖아. 그럼 0을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공을 아예 뽑으면 안 되네. 그럼 플러스 9를 한 것은 로직이 어긋나네, 그지? 그냥 9시. 어차피 0을 뽑으면 무조건 안 되니까. 아, 그것도 괜찮네. 그럼 그냥 9C 곱하기 8C 이렇게 하면 되나? 맞네. 맞냐? 10C 계산하면 얼마 나와? 45에서 9 빼면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 36이지? 어우, 샤프한데? 이건 이해됐어? 수학 원래 그렇잖아. 풀이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멋진 방법인 것 같아. 됐어?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도 그와 비슷하게 자리수 갖고 놀기인데 1위자리, 12자리, 100위자리 숫자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증가하거나 이랬어. 증가하거나 그럼 서로 다른 세 자릿수란 얘기지? 그지? 세 자릿수 중에서니까. 그러면 유연아 이렇게 커지는 건 그냥 10시 3이지. 맞냐? 이렇게 커지는 것은 10시 3일 것 같은데 거기서 뭘 빼야 돼? 0이 여기 들어오는 경우지. 그럼 9C를 빼야 되겠지. 됐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금 C의 운용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또 있네, 이제. 13번은 앞에서 풀었지? 그냥 방식에 대해서만 논하고 가자. 이 동영상 보는 애들도 잘 들어. 이거 앞에서 어디서 했지? 경우의 수 구조도에서 했지. 두 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건 일자로 가는 경우. 또 어떻게? 두 개가 x자로 가는 경우. 그럼 분류가 몇 가지로 돼? 세 가지로 되지. 5개가 전부 다 일자로 가는 경우. 2개만 일자로 가는 경우. 근데 두 개가 두 개가 x자로 가는 경우. 두 개짜리 하나만 x자로 가는 경우. 그지? 다시 한번 말을 너무 빨리 했다. 전부 다 일자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싹싹싹싹싹싹싹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싹싹싹싹싹싹싹 이렇게 가는 경우. 이번에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경우.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는 이렇게 x자로 가고 일자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이거는 OC 이 가지. 이거는 두 명 한 명으로 조를 짜는 경우에서만큼 있는 거지. 그렇게. 그 다음
세 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는 전부 다 일자로 가는 경우. 또 이번엔 세 개가 교란수로 가는 경우였어. 따라서 전부 다 일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 따다다다 이렇게 가는 경우, 이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세 개가 교란수로 가는 거니까 이런 식이지, 이런 식? 세 번 합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일자로 가는 경우, 이거였어. 이거 어떻게 썼지? 화살표 고정한 상태에서 이거 5개의 번호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위로 올리고, 그지? 그런 다음에 3개에서 3개로 가는 교란수를 A3라고 정의했지? 이 값이 2가 나왔을 거야, 그지? 됐어? 이거였고. 그 다음, 이번에는 네 번 합성한 거. 이거 4번 합성한 것은 어떻게 됐을지 일단 일자로 가는 거. 그 다음, 2개가 교란수로 가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분류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전부 다 일자로 가는 경우. 하나, 둘, 셋, 4개, 4번 합성한 거니까. 점점점 일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 두 번째, 이거 경우의 수 구조도를 안 들은 애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거야. 우리만 알아듣는 거야, 지금? 이거 보는 애도 마찬가지야. 경우의 수 구조도 앞에 거 봐. 이거 모르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2개씩 교란수로 가도 항등함수가 결국 된다고 그랬어. 그지?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경우. 이건 몇 가지야? 그냥 5C, 2가지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는 몇 개가 교란수로 가는 경우? 4개. 이거 땡땡, 땡땡, 땡땡 이렇게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경우. 그럼 이건 5개의 번호 중에 4개를 위로 올린 다음에 곱하기 A4가 되지? 이때 4개에서 4개로 가는 교란수는 9개였어. 됐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선생님 하나 더 빠졌어요. 이런 애들이 있다고 했어. 2개씩 교란수로 가면 되잖아요. 그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건 중복이잖아. 그지? 2개가 X자로 가는 건 이미 4개에서 4개라는 교란수 이 안에 이 A4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 됐지? 그래서 이거 복습이야, 복습. 이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넣어놨어. 워낙 중요해서. 이거 기억나지? 이거는 항등함수는 아니지? 이거는 일단 일자로 가는 건 이것도 만족하지? 이건 뜻이 이런 뜻이라고 했어. 중간에 마주 죽은 애하고 최종적으로 마주 죽은 애가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해서 2번 합성을 하는데 일단 일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 생각해봐요. 일자로 갔습니다. 일자로 이렇게 가면 중간에 마주 죽은 애하고 최종적으로 마주 죽은 애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무조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였지? 진짜. 몰! 이거였잖아, 몰. 몰아쏘기. 기억해야지, 사람들한테 강의 들었어. 어떻게? 이렇게 몰아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몰아쏘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 일자로 가는 경우지. 그지?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중간에 마주 죽은 애가 1이잖아. 최종적으로 마주 죽은 애도 1이잖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으니까, 그지? 이해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화살표를 고정한 상태에서 4개의 번호 중에 2개를 위로 올린 다음에 곱하기 얼마야 이거? 몰아 쏘는 방법은 이렇게 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쏘는 방법도 있지. 이렇게. 그래서 2 이렇게. 그럼 이렇게 몰아쏘기가 이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되나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일단 일자로 가는 건 무조건 된다고 그랬어. 그지? 이렇게. 두 번째는 몰아쏘는 방법이 이렇게 몰아쏘는 거. 그지? 이렇게 2개로. 그래서 일자로 가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3개가 이렇게 몰아쏘는 경우. 이렇게. 네 번째는 4개가 온통 몰아쏘는 경우. 이렇게. 다섯 번째 또 있지? 2개씩 이렇게 몰아쏘는 방법.
애들이 처음에 이 합성할 때 이렇게 몰아쓰는 걸 보고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긴 해. 선생님 이게 합성함수가 맞나요?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당연히 합성함수지. 그지? 확인해 볼까? 이거 F2는 얼마야? 이렇게 쓰면 이거 1이지. 그럼 F의 F2는 얼마야? 그것은 F1이 되었다가 1이 되잖아. 그지? 따라서 이 값하고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이게 몰아쓰기라고. 이 몰아쓰기라는 벤 다이어그램이 그래프상으로 표현될 때는 어떻게 표현되지 알아? 잘 몰라? 상수함수의 일종이 돼. 근데 이거 아주 아름다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은 안 할 거야. 여긴 지금 기본 개념 파트라서 나중에 저 킬러 개념일 때 풀 거야.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이것을 그래프하고 연결돼서 나왔어. 애들이 상당히 어려워했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풀 수가 없는 거야. 자, 시작하자. 이거 한 가지지? 이거는 몇 가지? 4C 곱하기 2가지. 맞냐? 이거는 몇 가지? 화살표를 고정하고 네 번호 중에 3개를 위로 올리면 되는데 그때마다 몰아쓰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여기서 그러는 거. 3가지. 맞냐? 그 다음 4개로 몰아쓰는 경우는 그냥 4가지밖에 없지. 그 다음 2개로 몰아쓰는 방법은 일단 2명으로 조를 짜야지. 그런 다음에 곱하기 2 곱하기 2냐? 그래서 2명으로 조를 이렇게 짜는 것은 4C, 2C 나누기 2팩이지.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워낙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 교란수에 대한 얘기. 그치. 1, 2, 3, 4에서 1, 2, 3, 4로 총을 쏘는데 1대1 대응을 하되 1은 1 못 쏘고 2는 2 못 쏘고 3은 3 못 쏘고 4는 4 못 쏘는 거예요. 교란수. 이 교란수에 대한 또 깊이 있는 문제도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킬러 문제에서 다룰 거야. 나오면 무조건 4점짜리야. 진짜 어려워. 근데 이 기본기를 내 강의를 제대로 단단하게 잘 들은 애들은 그게 신기하게 이해가 막 되면서 재밌을 거야. 이 기본 개념 단단히 들어놓으면 그런 게 쏙쏙 이해가 돼. 자, 그 다음 이제 조합 C의 운용. 자, 여기 계속 내가 써놓고 있어 지금. 뭐 하라고? 항상 분류와 여섯간을 생각하라. 계속 써놓고 있는 거야. 자, 12각형에서의 정리. 내가 얘기하는 이 12각형은 정십이각형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12각형이야. 거기에서 대각선의 개수 몇 개? 대각선의 개수 몇 개? 12C2 빼기 12 그러면 되지. 맞지? 왜냐면 그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마다 선이 딱딱딱 생길 텐데 리그전 할 때마다. 근데 이웃한 2점을 고르는 경우는 다 제거해야 되니까 그게 12개가 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12C2가 된다. 이 A번은 간단하게 12C2에서 빼기 얼마? 12개 이렇게. 서린이는 이것을 N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NC-N이 되는 거지. 이걸 통해서. 그 다음 내부에서 생기는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수라고 그랬어. B. 이 대각선을 막 걷을 때 그 교점들이 막 생기잖아. 그거의 최대수는 이거 한 번에 나와야지. 12C 얼마? 4. 끝. 유엔 이해돼? 왜 12C 4인지? 알았어 그럼. 사고 실험. 실험을 해보자. 여기 12개의 점이 있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대충 긋자. 됐어? 저기서 4개의 점 아무거나 골라볼게. 이거 고를게. 그러고 나서 그냥 무작위로 이제 직선을 막 긋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긋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있나? 여기 또 있네. 이렇게. 다 걷냐? 그럼 교점 몇 개 있어? 그렇지. 즉 12개의 점 중에 4개를 고를 때마다
그 대각선의 교점이 최대로 한 개밖에 안 생기지. 그 한 개밖에 안 생기는 이 점이 겹치지 않으면 최대 개수지. 그럼 답은 10C4개지. 왜? 12개의 점 중에 4개의 점을 고를 때마다 점이 하나씩밖에 안 생기는데 그게 겹치지 않으면 이게 곧 최대수가 되는 거야. 최소는 이건 모르지. 왜냐면 몇 개가 겹칠지 모르잖아. 만약에 이게 정 12각형이라면 가운데로 계속 모이지. 그럼 교점 한 개가 최소가 될 테고. 이게 정 12각형이 아니면 그때마다 겹치는 개수가 달라질 텐데. 최소수를 풀어라 그러면 너나 푸세요 지금. 됐어? 그러면 외부에서의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수는 몇 개일까?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 외부에서 생기는. 그것도 또 실험해볼까? 자, 봐봐. 그냥 원으로 긋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대충 점 4개 골라볼게. 이거 골랐다 가자. 이어. 여기 하나 생겼네, 그지? 또 이렇게 날아가면 여기 하나 생겼지. 그리고 더 생겨 안 생겨? 외부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4개의 점을 고를 때마다 몇 개씩 생겨? 2개 생기지. 그게 겹치지 않으면 최대수지. 따라서 외부에 생기는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수는 12개의 점 중에 4개를 고를 때마다 몇 개씩 생긴다? 2개씩 생긴다. 이렇게 해서 끝났잖아. C의 기호라는 건 내가 그랬잖아. 경우의 수라는 드라마에서 단연코 주인공은 C라고 그랬잖아. 놀랍지 않니? 이거 외부에 생기는 교점의 최대수 구하라고 이거 초등학생한테 냈다고 생각해봐. 얘 이거 그리다가 중학생 될지도 몰라. 그렇지 않을까? 놀랍잖아. 그 다음 이번엔 어느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이거는 다 그려야 되겠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렇게 이어보자. 됐어.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골랐을 때 어느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지금 그 얘기잖아. 그럼 전체의 사건은 12C3이 확실하지. 전체 삼각형 개수는. 그러고 나서 분류를 해보면 여기 삼각형을 만들면 셋 중에 하나야. 어느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이런 삼각형인 경우하고 여기는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이건 한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이지. 그지? 그 다음 설이나 이런 경우는 이런 삼각형을 만들면 이거는 2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이라고. 더 이상은 없지. 그지? 그러면 이 한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은 과연 몇 개인가 한번 보자. 이거는 이 변을 골랐을 때 이 양점에서 똥침을 쏘면 될 거야. 똥침을 쏘는데 바로 옆으로 쏘면 돼, 안 돼? 바로 옆으로 쏘면 안 되지. 그럼 바로 이런 2변을 공유하는 게 되니까. 따라서 이 변에 대해서 이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똥침을 몇 군데로 쏠 수가 있어? 그치? 8군데로 쏠 수가 있지. 그게 몇 번 돌아가? 그치? 12번 돌아가겠지. 따라서 한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은 12 곱하기 12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지? 왜 4가 되느냐? 바로 이 2점 제외해야 되고 바로 이웃한 이 2점 제외해야 되니까. 이 한 변에 대해서. 그지? 됐어? 그 다음 이 2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은 너무 쉽지 않아? 툭툭툭툭 돌아가면 되지. 이 꼭지점만큼 있지? 그래서 몇 개? 12개. 다 됐냐? 따라서 어느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사건으로 풀면 되잖아. 이제. 전체에서 이 2개 더한 걸 빼면 되겠지.
그럼 설이나 너는 이거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 nc3 빼기 n 곱하기 n-4 빼기 n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느냐? 그 다음 대각선을 그었을 때 공간의 최대수가 그랬단 말이야? 대각선의 개수를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 대각선의 개수는 구해놨지. 어디 있어? 이건가? 12c 빼기 12? 이 계산하면 몇 개냐? 66 빼기 54지. 그래서 54개야. 54개. 그때 내가 우리 경우의 수 구조도에서 설명했지. 이런 공간을 분할할 때 선이 4개가 지나갈 때 이 공간의 최대수는 원시 공간 하나에다가 선이 지나갈 때마다 공간이 하나씩 는다고 그랬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 공간이 하나 늘잖아. 근데 선이 몇 개 지나갔어? 4개. 따라서 일단 플러스 4가 될 거고. 맞냐? 그런 다음에 또 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러면 선이 2개가 지나갔으면 공간이 2개만 늘었는데 하나 더 늘었지. 그건 바로 뭐냐면 점 개수만큼 공간이 또 는다겠지. 근데 점은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이 4개의 직선이 리그전을 벌일 때마다 점이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 따라서 4c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대각선이 54개일 때 공간의 최대수는 어떻게 되겠어? 1 플러스 직선의 개수가 54개고 맞냐? 그런 다음 54개의 직선 중에서 2개가 리그전을 벌일 때마다 공간이 하나씩 늘겠지. 됐어? 이게 또 가물가물하면 어디로 돌아가 봐야 돼? 경우의 수, 구조도의 공간 분할 거기 돌아가야 돼. 근데 점 하나가 무관형식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 천재들은 그냥 보면 당연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해보니 그러하더라. 해보니 그러하더라. 봐봐. 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공간이 하나 늘었어. 선이 하나 지나가면 여기 이렇게 안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면 공간이 2개가 늘었잖아.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패턴을 찾은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안 지나가고 교점이 생기면 하나가 더 늘더라는 거지. 교점 하나 생길 때마다 공간이 하나 느는구나. 이렇게 경험 속에서 패턴을 찾은 거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 오케이? 그렇게. 10분밖에 안 남았네. 자, 10분만 참아 서린아. 힘들지? 자, 서린이 자꾸 졸면 너 동영상에서 유명해진다니까. 서린이가 누구지 또 그러고. 이거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이제는 정시비각형에서. 정시비각형이니까 정시비각형을 빨리 그릴게. 컴파스도 없이 원 진짜 잘 그리지 않냐? 니들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노란색 여기 있다. 자, 정시비각형 그려보자. 여기 점 찍고 여기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여기다 2개씩 집어넣으면 되지.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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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이렇게.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는 이 정시비각형을 그려서 여기다 넣어놔야지. 맨날 이 똥개 훈련다니고 그지? 됐다. 여기에서 세 꼭지점을 이으면 셋 중에 하나라고.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이야. 그지? 우선 직각삼각형이 제일 쉬울 것 같아. 왜? 기름을 하나 싹 그은 다음에 똥침을 쏘면 되지. 그럼 어디로 쏴도 직각이지. 따라서 첫 번째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가 생겨? 똥침 10군데로 쏠 수 있지. 10 곱하기 얼마? 지름 몇 개? 6개. 끝났냐?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둔각삼각형을 한번 구해볼게. 둔각 삼각형의 개수. 둔각이야.
여기로 해서 이렇게 이으면 직각이 되지.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얘하고 이으면 어때? 둔각이 되지. 그런가 안 그런가 봐. 얘하고 골라서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둔각이 된단 말이야.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지. 얘하고 잡을 때. 이 중에서만 골라야지. 그러냐? 예를 들면 또 누구랑 고를까? 아무거나 골라봐. 이거하고 이거 골라봐. 둔각 되나? 또는 이거하고 이거 골라봐. 다 둔각이 되지. 그지? 여기에서 하나를 뽑고 얘를 뽑아버리면 직각이 돼버리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지 둔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맞지? 따라서 둔각삼각형은 바로 OC2고 이게 몇 번 돌아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이 몇 번 돌아가냐? 12번 돌아가지. 착착착착착착.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건데 지름이 기준이 아니잖아. 이 점이 기준이지. 지름은 6개지만 이 기준은 12개지. 따라서 곱하기 12가 되지. 야,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이 별 기준으로 해서 지름을 걷을 때 이 별 아랫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12번 돌아가야지. 겹치는 게 없지.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하든가. 그러면 이거 이 OC 더하기 OC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지름을 기준으로 한 거 그럼 곱하기 6 하면 되지 그건. 그러니까 도현이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OC 이 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중에서 2개를 고르재. 그런 다음에 또 이 5개 중에 2개를 고른대. 오른쪽에 있는 5개 중에 2개. 그럼 그럴 때는 이건 곱하기 6을 해야지. 지름이니까 이건. 그지? 뭐 그거나 이거나. 그럼 유연아 둔각삼각형은 어떻게 볼지 알겠지? 6건으로 이각삼각형. 6건으로 가면 되지. 전체에서 이거 빼면 되지. 그러면 서린이는 수능 공부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냐면 이건 이행각형으로 줄 거야 문제에서. 그지? 그럼 이걸 통해서 유추해야지. 그지? 그 다음 이번엔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만 하자. 내 꼭지점을 이을 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이 원에서의 직사각형은 항상 뭐와 관련이 있지? 이거 지름하고 항상 관련이 있지. 왜냐면 지름에서 똥침을 이렇게 쏘면 이게 전부 다 직각이 되잖아. 그지? 직각삼각형. 직사각형은 어떨까? 직사각형도 지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지름이 몇 개 있어? 6개가 있지. 6개가 있어 지름이. 지름이 6개가 있어 이렇게. 맞지? 저 지름 6개 중에 2개 고르면 되지 않아? 그지? 저 6개의 지름 중에서 그냥 2개 고르는 순간 그때마다 직사각형이 따닥따닥 생기지 않아? 그지? 따라서 6C2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걸 통해서 설이나 일반화 시켜보자. 만약 이행각형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행각형이면 지름이 몇 개야? n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 nC2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질문 있어? C는 쓰면 쓸수록 유연아 놀랍지 않냐? 이것도 이 안에 들어있는 직사각형 개수 구하면 초등학생 막 그리다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나겠지, 그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지름 개수만 구해서 그 지름 중에 2개를 딱 고르면 지름 골라볼까? 예를 들면 어떤 거? 요거 골라. 그럼 이런 직사각형이 하나가 딱 생기거든. 더 생기는 게 없잖아. 이거하고 이거 고를까? 그럼 이런 직사각형이 생기겠지. 이런. 그지?
너희들은 어쩌면 이렇게 내가 지금 아주 빠르게 18번까지 와서 문제를 풀었는데 무감하게 봤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이 초기에 이 수학자들이 시외계산 만들어가지고 이거 쓸 때마다 경산에 맞지 않았을 거야. 진짜 놀라웠어. 이거를 가장 기묘하게 써먹은 데가 어딘 줄 알아? 중세시대 때는 이 확률 공부를 하면 마녀로 취급받아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수업을 마치면서 이 질문. 왜 그랬을 것 같아? 확률은 악마의 학문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왜 그럴까? 어려우니까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과연 이유가 중세시대는 신중심의 세계관이지, 그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 유명한 그 물리학자 보어의 아인슈타인과의 싸울 때 논쟁이지. 보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정해져 있다는 거지. 확률은 어때? 정해진 게 아니잖아. 동전을 던지는데 무조건 이거 하면 나와 이런 일이 없잖아. 위배되거든. 결정론적 세계관에 위배된단 말이야.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비밀리에 연구가 된 게 이 확률이야. 특히 어디서 많이 연구가 됐을까, 이 확률이. 아무리 신중심의 사회, 아니면 고대 사회, 아니면 현대 사회 어디든 빠지지 않고 항상 내기를 하지 않아? 도박. 그지 않아? 도박. 어디서든 도박은 성행해 왔단 말이야. 이 도박에서 이 확률이 엄청 발전을 해, 사실은. 포커 칠 때 이 C의 개념을 알아서 확률 계산을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땄겠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프로 도박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C의 계산을 다 해서 기본적인 확률 값들을 다 알고 있다고. 전체 놓여진 패를 보고 내 패가 히든으로 스트레이트를 잡을 수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어지면서 배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도박을 통해서 이 경우에서 확률이 엄청 발전을 해. 그리고 이게 통계라고 하는 학문이 아주 기묘하게 쓰이게 되고, 이 통계가 발전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가우스라고 하는 독일의 천재적인 수학자. 수열 때문에 너희들을 괴롭혔던 수학자 가우스. 이 사람이 확률 발전시켜 통계를 발전시켜서 가우시안 커브라고 하는 놀라운 곡선을 만들어내거든.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분석하는 툴이 되고 있어. 이번 총선 때 여론조사, 그 다음에 코로나 그래프 곡선에 대한 해석, 모든 거.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쉬운 게 통계인데, 통계에서 틀리면 갈 대학이 없어. 근데 사회에 나가면 가장 기묘한 학문이 바로 통계야. 정치, 사회, 문화, 기업 어느 분야에 통계 전문가는 성공할 수 있다. 그것도 매우 심하게. 증권 분석가부터 시작해서 수의 집단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이게 통계의 기술이거든.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자들이 결국은 이 자본주의의 권력을 잡게 된다, 이런 얘기야. 너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할 거 없고 수능 문제하고 내신 문제나 제대로 잡자.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자.